방금 인스타그램을 3분 봤을 뿐인데 기분이 가라앉은 적 있나요? 친구는 여행을 갔고 동기는 승진했고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데이터는 이상한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잘 살아 보이던 사람들도 화면을 닫으면 똑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은 왜 남의 인생만 잘 풀려 보이는지 당신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기 전 침대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의 인생을 구경합니다. 친구의 제주도 여행, 동기의 승진 축하 파티, 대학 동창의 세차, 누군가의 완벽한 아침 루틴.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화면을 닫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내 방은 좁아 보이고, 내 저녁은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분 탓일까요? 2013년 미시간 대학교의 이선 크로스 연구팀이 이걸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휴대폰으로 하루 5번씩 알림을 보내서 그 순간의 기분과 페이스북 사용량을 2주간 추적한 겁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을 많이 본 직후일수록 기분은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많이 본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직접 만나는 건 기분을 올렸는데 화면으로 구경하는 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남의 좋은 소식을 보는 게 나를 가라앉힐까요? 답은 뇌의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2007년 본 대학교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실험입니다. 두 사람을 나란히 눕혀놓고 같은 과제를 시킨 뒤 뇌를 스캔하면서 돈을 줬습니다. 내가 60만 원을 받았을 때 옆 사람이 30만 원을 받으면 내 보상회로가 활발하게 켜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이 60만 원을 받아도 옆 사람이 120만 원을 받으면 내 보상회로는 오히려 식었습니다. 받은 돈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남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남과 비교한 상대 위치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무리 안에서 서열과 자원을 두고 경쟁했고 내가 남보다 어디쯤인가를 놓치는 개체는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 본능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바로 전 세계 수억 명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SNS에는 구조적인 비대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무대 위만 봅니다. 합격 소식, 여행 사진, 기념일, 완성된 요리. 하지만 내 인생은 무대 뒤까지 전부 보입니다. 새벽에 뒤척인 밤, 반려된 기획안, 탄 계란 후라이, 사진으로 찍히지 않는 99%의 평범한 순간들. 2014년 미국 연구팀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을 보는 것. 연구에서 페이스북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 증상이 높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사회 비교였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비하인드를 비교하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죠. 실제로 독일 연구팀이 2013년에 조사해보니 사람들이 SNS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 중 가장 흔한 것 하나가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부러움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 여행 사진을 더 열심히 올리더라는 겁니다. 이 부러움을 부르는 부러움의 악순환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모두가 부러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SNS 사용이 똑같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2015년 벨기에 연구팀이 중요한 구분선을 찾아냈습니다.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직접 올리는 능동적 사용은 기분을 거의 해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크롤만 내리는 수동적 사용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실험으로 확인해보니 수동적으로 구경만 한 그룹은 그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경만 할 때 우리가 하는 유일한 정신활동이 바로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면 관계가 남고 글을 쓰면 표현이 남는데 스크롤만 내리면 비교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세, 침대에 누워서 엄지 하나로 30분. 그게 정확히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럼 SNS를 끊으면 행복해질까요? 2016년 덴마크에서 진짜로 실험을 했습니다. 1095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절반은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끊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끊은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긍정적인 감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효과가 컸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헤비 유저, 구경만 하던 유저, 그리고 남을 잘 부러워하던 유저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2019년 옥스퍼드 연구팀이 청소년 3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디지털 기기 사용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연구팀의 비유로는 감자를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러니 SNS가 인생을 망친다는 건 과장입니다. 평균적인 효과는 작습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오래 구경하는 사람, 비교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당신의 화면을 닫을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당신은 평균이 아니라 바로 그 그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그 가라앉는 기분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 된 비교 본능이 수억 명의 하이라이트 앞에 놓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공정한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어 보세요. 30분 스크롤 대신 반가운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 데이터가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사용법의 차이입니다. 셋째, 기분을 가라앉히는 계정은 정리해도 됩니다. 그건 옹졸한 게 아니라 뇌의 비교 트리거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자기 화면 속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기 비하인드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예고편과 내 촬영장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편집 중입니다. 오늘도 당신 머릿속을 함께 탐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